요까지는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각 고양이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떠한 입력하는 화면을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쁘게 표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먼저 우리는 찾아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이 뷰티파이 사이트에서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이 뷰티파이 홈페이지에서 UI 컴포넌츠라고 하는 이 탭을 눌러보면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카드라고 하는 걸 볼 거예요. 이 카드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아이템을 이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액션 버튼들이 보이고요. 타이틀을 표시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이런 UI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것을 하나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그젬플들을 여기 보면 이그젬플스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미지가 크게 상단부에 보이고 이렇게 다양한 뷰로 보이는 모습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는 아웃라인드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 예제가 마음에 드네요. 그죠? 자, 이 두 번째 예제, 이 뷰 소스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니까 요 샘플에 대한 코드가 나옵니다. 템플릿 그 이하에 V 카드라고 하는 이 태그를 먼저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가져올게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냥 가져다가 복사해서 이 부분을 어디에 넣을 거냐면은 우리의 코드에 보면 자, 요 V 컬럼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요 부분이 우리가 이 메인 쪽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자, 여기다가 here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그냥 다큐멘트가 된 거죠. 자, 모든 HTML 다큐멘트에는 이런 텍스트가 그냥 들어가도 돼요. 자, 이거 들어갔을 때 저 부분이 어디에 표시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표시됐죠? 자, 요 부분에 우리는 카드들을 배치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표시된 거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아까 복사했던 걸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안에 쪽으로 들어왔는데 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좀 인덴테이션이 되면 좋죠.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면 이 부분이 이 속에 V 칼럼, V 시트 안쪽에 들어간다라는 걸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우리가 긁은 부분이 이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재밌죠? 자, 이걸 이제 고양이처럼 표현을 해볼게요. 자, 오버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냥 바꿀게요. cat. 그죠? 그리고 헤드라인 5 여기를 뭐 순심히. 그다음에 에너지는 10이고 외모 지수는 10입니다. 뭐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요?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버튼 부분이 여기 하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V 버튼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구나. 먹이 주기. 그죠? 저장해 볼게요. 먹이 주기. 저장을 하면 곧바로 바뀔 거고 이게 잘 반영이 안 되면 리프레시를 하세요. 리프레시 서버를 이 브라우저를. 자, 브라우저에서 리프레시 했는데도 잘 안 나온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강력 세로 고침이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세로 고침을 하면 정확하게 보통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여기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네. 여기에 개발자 모드 F12번 누른 다음에 F12를 누른 다음에 옆에다가 두고 여기를 길게 누르면 강력 세로 고침 혹은 캐시 비우기 및 강력 세로 고침 이 정도로 해주면 매우 강력하게 리프레시가 돼요. 자, 여러분들의 웹브라우저는 여러분들이 서버에서 반영한 부분을 곧바로 매번 다시 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매번 만약에 다시 읽는다고 하면 이런 이미지라든지 여러 이런 HTML 조각들을 너무 많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잖아. 네트워크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브라우저는 매번 그걸 다시 읽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개발 중에 이게 반영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이 알려드린 것처럼 이 강력 세로 고침 혹은 그냥 Shift를 누르고 리프레시 정도 그 정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영이 됩니다. 예. 자, 이거 좋죠? 이렇게 cat 넣었더니 입력한 값이 바뀌죠. 자, 여기까지 좋은데 여기에 들어간 이 값을 나는 내 데이터에서 동적으로 이 부분이 데이터에서 온 값을 여기다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뭐냐면 데이터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cat name 해가지고 순심이 그 다음에 pet type pet type은 뭐죠? cat. 자, 이름은 순심이고 고양이고 pet 에너지는 10이고 pet appearance는 10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선언을 했고요. 그 데이터를 여기다가 출력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괄호를 두 개를 하고 여기에 저걸 넣는 겁니다. 프로퍼티명을 넣으면 변수명을 넣으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이 그 변수의 실제 값이 채워진 것으로 대치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기는 cat name 여기는 에너지는 10이고 여기는 뭐죠? pet energy 그리고 메모 지수가 10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pet appearance 이렇게 좋죠. 자, 그래도 같은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바뀌었죠? 리프레시 해보니까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변수 값을 우리가 바꾸게 되면 이걸 도그로 바꾸고 에너지를 100으로 뭐 110으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이렇게 도그로 바뀌었고 에너지가 100이고 110 그리고 뭐 이름도 순돌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순돌이 이렇게 바꿨더니 바뀐 값으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이게 기본이죠. 그다음에 먹이주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뭔가 이제 행위를 우리는 넣을 수가 있어요. 이 값을 바꾼다든지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자, 먹이주기는 이 버튼이라고 하는 V 버튼에 매달려 있는데 저 버튼이 눌려지면 어떤 메서드를 실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여기를 내가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add click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저 골뱅이 표시가 on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on 클릭 클릭이 되면 여기에 이 부분을 실행하라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pet appearance를 뭐 값을 일씩 증가시킨다. 이게 지금 바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씩 증가하죠. pet appearance가 지금 일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이 일을 요 순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좀 더 예쁘게 하려고 하면 여기를 이제 객체처럼 더 만들어 볼게요. 얘는 프로퍼티인 거고 이 프로퍼티에 대해 가지고 그죠? 이 데이터에 대한 메서드들을 선언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it 먹이 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다가 자기 이 데이터라고 하는 이 자기의 프로퍼티를 참고할 때는 this 점 이걸 항상 넣어주셔야 돼요. this 나 자신의 객체다 넣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바에서는 이걸 생략해도 됐었죠. this 점이라고 하는 걸 생략해도 됐었어요. 그래도 자기의 그 멤버 필드에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 Vue.js는 항상 this dot 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 여기에 pet 에너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it 했을 때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자, 먹이 주기는 it이니까 it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리프레시 해봤더니 이때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가 먹이 주기를 했을 때 에너지만 올라가게 해놨죠. 메모 지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 Vue.js의 생김새의 기본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개의 강아지들을 그리고 고양이들을 여기 두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V카드를 여러 개를 여기다가 그냥 매번 이렇게 넣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이걸 매번 하나 이상이 여기 이렇게 반복된다면 이걸 관리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개를 넣었으면 두 개가 뜨긴 뜨겠죠, 이렇게. 예, 뜰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태그에 여러 가지 이런 클래스라든지 이런 그 세부적인 값들이 바뀔 때마다 이거를 매번 수정을 해줘야 된다면 이 동일한 형태를 수정해 줘야 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 여기 들어가는 이 값을 이제 컴포넌트로 쪼개는 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컴포넌트로 쪼갤 거예요. 요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쓰고 싶냐면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cat 하고 여기에다가 v 모델은 my cat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안 되겠죠? 안 나오죠? 왜? 없으니까. 이러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태그를 태그가 없으니까 세상에 캣이라고 하는 태그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 캣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HTML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렇게 컴포넌트 만들듯이 만들면 돼요. 자, 이 헬로 월드 뷰가 있는데 얘를 수정을 해볼게요. 얘를 그냥 멍청하게 있는데 얘를 이름을 cat.view라고 바꾸고요. 이 cat.view라고 바꾼 다음에 여기 뷰 앱.view에서 얘를 쓸 수 있게끔 다시 해볼게요. 아까 우리 없애버렸죠. 자, 원래 어떻게 되냐면 import 해서 cat from 자 컴포넌트 밑에 있는 저 cat을 나는 쓰고 싶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나는 cat이라고 하는 걸로 쓰고 싶다 내 안쪽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까 쓰지 않던 그 부분이 여기 들어왔죠. 헬로 월드의 페이지가. 그 이야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곧 이 뷰 컴포넌트 부분을 태그로서 가져오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 이 부분을 캣에 해당하게끔 이 뷰 부분을 바꾸면 되겠죠. V 컨테이너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나 관심 없고 아까 내가 삭제해버렸던 부분 어디 있을까요? 아까 삭제했던 부분 그냥 없애버렸네. 내가 그냥 백을 할게요. 백을 해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cat.view에 먼저 넣을게요. 자, V로 이렇게 나오는데 V 컨테이너 나오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인 거네요. 이 부분을 그냥 붙여넣을게요. 붙여넣고 앱.view는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원래 변수들이 어디 들어 있었어요? 여기 들어 있었죠. pet, cat name, pet type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에서 쓸 수 있게끔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데이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데이터에 일단 넣어볼게요. 에코 시스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죠. 우리가 여기 이 부분 복사하고 메서드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겠죠. 어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옮겨가겠죠. 어디로 cat.view cat.view에 들어있어야 될 내용이므로 여기로 옮겨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고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죠. 밖에 있던 거기에 원래 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요건 또 이름을 얘는 캣이야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겠네. 이름이
pet 타입은 캣이고요. 순돌이 에너지 10, 110 뭐 이렇게 들어있고, 요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스콥 내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들로 선언을 해줬습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앱.뷰를 볼게요. 앱.뷰에서 이제 더 이상 여기는 사용하지 않겠죠. 자, 이 부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이 저기로 넘어갔으니까 쓰지 않는 거죠. 자, 이제 순돌이 캣 이렇게 됐어요. 먹이 주기. 자기 내부에서 알아서 동작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제 캣이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는 어디에 가든 저 행위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행위를 어디에 가든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캣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좀 더 집중을 해보죠. 자, 이 컴포넌트에 이제 먹이 우리가 eat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고, 또 어떤 행위가 있었죠? 우리 그 자바에서 만들 때 slee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잠자는 행위. 그죠? 자, sleep, 잠을 자면 이 펫의 에너지가 마찬가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고양이는 뭐 어떤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까? 고양이는 그룸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appearance가 좋아진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 이름에다가 pet energy, pet appearance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렇게 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수명이 좀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여기 앱에 있을 때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이 다른 것과 무슨 에너지와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펫이라고 하는 그 접두어를 붙여줬는데, 여기는 뻔하잖아요. 자기 스콥 내에 들어있죠. 그래서 자기 스콥, 그러니까 자기의 그 컨텍스트 내에 있을 때는 가능한, 여러분들 변수명은 단어가 한 단어일수록 잘 만든 겁니다. appearance, 이렇게 나와야 되네. 타입, 그러니까 캣 타입 할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캣인데, 그죠? 그냥 네임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변수명은 한 단어일수록 좋은 거예요. 단어가 2개 이상이 조합되는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language,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소스 코드에 드러나는 이 language는 가능한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appearance 이렇게 해야 돼요. 철자를 맞춰줄게요. 자, 그렇게 한번 리팩토링이라고 부르는데 좀 간결하게 그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자, 훨씬 더 오타가 날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든단 말이에요. 타입으로 바꾸고, 캣 네임도 그냥 네임을 바꾸고. 자,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응집성이 높은 코드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내부에서는 훨씬 읽기 편한 코드가 됐어요. 자, 저장했어요. 먹이 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더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그죠? 버튼에 있는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일 거예요. 이 태그, 그죠? 여기를 하나 더 붙여놓을게요. 먹이 주기 말고 뭐 있을 거예요? 잠자기. 넣고 여기 클릭됐을 때는 뭘로? 슬립. 자, 이런 예쁜 컴포넌트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잠자기가 됐죠. 잠을 재우니까 에너지가 올라가죠. 먹이를 줘도 에너지가 올라가고, 잠을 재워도 에너지가 올라간대. 잠깐요. 그룸이라고 하는 걸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버튼이 하나 더 있죠, 여기. 꾸미기. 그루밍 하기. 이게 그룸. 넣었어요. 자, 그루밍을 하면 외모 지수도 올라가고, 재우거나 먹이를 주면 에너지가 올라가죠. 자, 이런 기본적인 행위가 됐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요구사항이 생겼어요. 자, 강아지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강아지를 위해서 요걸 그냥 복사 하나 해서 카피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도그로 바꾸고, 그죠? 도그로 바꾸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먹이 주기 기본 값을 이거 그냥 강아지 이렇게 주고, 타입은 도그다 이렇게 주고, 에너지가 뭐 10에서 10인데, 얘는 강아지는 먹이를 주면 플러스는 이러면은 2를 추가적으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거와 같죠? 에너지는
energy 여기 이거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식 그냥 먹는 걸 워낙에 좋아한다라고 볼게요. 잠재우니까 하나씩 올라가고 얘는 그루밍 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루밍 버튼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되죠. 예. 뭐 이렇게 만들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일단 해결이 됐어요. 이렇게 하고 캣과 도그가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앱에다가 우리는 여기다가 캣 밑에다가 강아지도 한 마리 들여다 넣어볼게요. 자, V 모델 뭐 이런 거 이러는데 저건 그냥 놔두고요. 신경 쓰지 말고. 자, 임포트. 그 자바스크립트가 재밌는 건 여기 세미콜론이 없어도 그냥 세미콜론이 들어간 것과 같이 인식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도그 이렇게 왔고 도그 이렇게 넣을게요. 네. 자, 이것은 저거와 같아요. 우리 자바에서 임포트 문 있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엑스포트 이거는 이제 뭔가 클래스를 내가 퍼블릭으로 선언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퍼블릭 클래스 앱이다 이렇게 해서 선언해서 딱 이 괄호를 여는 것과도 같은 그런 행위를 여기서 한 겁니다. 여기는 자바로 치면 import dog 이렇게 된 거예요. import dog, import cat 이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네, 컴포넌트라고 하는 패키지 아래에 있네요. components.cat components dog 이렇게 갖고 온 것도 같은 거예요. 자바로 대입을 시키자면.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들은 아까 프라이빗 필드들 선언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리고 메서드 선언 부분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핑해서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캣과 도그를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 컴포넌트 클래스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갖고 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선언해서 템플릿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놨더니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들어왔고 얘는 먹이 주기, 잠자기밖에 없어요. 자, 잠자기를 하니까 1씩 올라가고 먹이를 주니 2씩 올라가죠. 예, 그죠? 2씩 올라가죠. 외모지수는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어요. 얘는 그냥 재우면 외모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강아지는 좀 특이하게 이런 행위들이 있겠죠. 재웠더니 어떻게 된다? 자, 고양이는 재워가지고 뭐가 안 되는데 얘는 재우면 뭐 좀 예뻐진다. 그냥 좀 이상하게 예뻐지죠. 에너지도 올라가고 예뻐지고 먹이는 주면은 아주 에너지가 확 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동물을 추가를 해봤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구사항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재우고 먹이 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입양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또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는 버튼을 여기서 입양하기 뭐 혹은 강아지에 대해서 어떤 각 동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공통적인 기능을 추가를 한다고 볼게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번 이 양쪽에다가 기능을 추가해야 되죠. 디자인도 양쪽에다가 수정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복사가 벌어져서 복제본이 있는데 공통 영역이 이만큼 차지를 한다는 거야. 이만큼이 공통 영역이죠. it과 sleep, 그죠? it과 sleep 부분의 이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이 선언 부분, 그리고 이 템플릿의 이 부분, 이 앞부분, 이 부분, 먹이 주기, 잠자기. 템플릿 부분은 거의 다 반복되고 있죠. 자, 이런 중복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서 재사용되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컴포넌트를 클래스 형식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가 잘 배웠는데 이걸 그러면 상위 클래스를 어떻게 이끌어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Vue.js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믹신즈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돼요. 그 믹신즈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상위 클래스인 pet.vue 그러니까 pet 우리가 자바에서는 pet.java라고 해서 만들었죠. 여기서는 pet.vue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위 클래스로 이끌어내어서 캣과 도그에 중복되고 있는 이 메서드들을 슈퍼 클래스로 이끌어내고, 그 슈퍼 클래스에서 이 캣과 도그가 그냥 폴리모피즘으로 자기의 행위들을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